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 크레타 편입니다. 3월 11일에 로도스를 출발한 크루즈는 3월 12일에 크레타 헤라클리온에 도착했습니다. 크레타에서는 크루즈가 정박하는 일반 터미널이 아니고 컨테이너 선적항에 정박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헤라클리온 시내로 나갔고 돌아올 때도 셔틀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선적항은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도보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크루즈 기항지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언제까지 어떻게 크루즈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레타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크루즈사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헤라클리온 시내로 갑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린 후 시티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로도스에서 탔던 시티투어 버스가 너무 환상적이었기에 크레타에서도 망설임 없이 시티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15유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있었지만 이어폰에 잡히지 않았고 일부 이어폰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에서는 그리스 작곡가 반젤리스 음악과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크레타 바람을 맞으면서 듣는 이들의 음악은 평소와 다른 흥분과 설렘을 주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로도스에 비해 볼거리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로도스에 워낙 마음을 빼앗겼던 터라 시각적인 즐거움으로만 따지면 크레타가 로도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크레타는 제우스가 탄생한 땅이고 미노스 신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란 곳이고 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유럽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이지요. 크레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크레타는 크노소스 궁전으로 유명한 미노아 문명의 탄생지입니다.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650년경 시작되어 기원전 1170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청동기 시대 문명입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온 미케네인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미케네인들에 의해 그리스 문명의 원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크레타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시 이베리아 무슬림의 땅이 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되찾습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베네치아는 크레타를 점령하고 400여 년간 지배합니다. 1969년에는 오스만이 크레타를 정복합니다. 오스만 정복 이후 많은 교회가 무슬림으로 바뀌었고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 인구의 45%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크레타 그리스도교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불안으로 많은 무슬림이 크레타 섬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습니다. 1900년에는 섬 인구의 11%만이 무슬림이었는데 이들은 1924년 그리스 터키 인구 교환 때 터키로 추방됩니다. 크레타는 1830년 근대 그리스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었습니다. 잠시 이집트 술탄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1840년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돌아옵니다.
19세기에 그리스도교 반란이 몇 차례 있었고 1913년 12월에 크레타는 그리스 영토가 됩니다. 크레타에는 미노아 문명, 고대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과 베네치아, 오스만 제국의 문화가 층층이 쌓여 있는 섬입니다. 크레타 출신 유명 인물로는 크레타 동굴에서 자랐다는 제우스 신, 화가 엘 그레코,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가수 나나 무스크리, 그리고 그리스 현대 정치가 베네젤로스 등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 시티 투어 버스는 로도스 섬 시티 투어만큼 환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곳곳에서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의 흔적을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현대 건물들이 들어선 시내를 달렸고요. 해변 풍경도 로도스처럼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크레타 섬이 꽤 넓기 때문에 유적지 곳곳을 보고 싶다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스 어디에나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버스 운전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교통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트르키의 이스탄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나 테살로니키보다는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섬들이나 작은 도시들이 오히려 대도시보다 더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들판의 노란 꽃들은 거의 지고 없는데요. 노란 덩이 괭이밥 꽃이에요. 로도스에서는 한창 피었는데 이곳은 더 남쪽이어서 그런지 거의 지고 없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는 부겐빌리아가 무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3월이라 입장료는 할인이 되었고요. 박물관 통합권은 살 수 없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영국인 고고학자 아서 에번스에 의해 발굴되었는데요. 아서 에번스의 발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이 그림들은 모두 복제품이고요. 진본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본마저도 원형 그대로가 아니고 상상력을 더해서 짜맞추거나 재구성한 그림들이 많다고 합니다. 크노소스 궁전터에서 뭔가 색깔이 있는 것은 거의 복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 에반스의 발굴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해 복원하면서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서 유적은 흔적으로만 남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자신의 상상력을 더딥혀서 원형을 훼손하여 복원했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어쨌든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 이 크노소스 궁전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훼손을 했길래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 왕, 이카로스, 미노타우루스 등 여러 인물이 관련되어 있고 미노스 왕이 거처했던 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서 에번스의 주장이고 크노소스 궁전의 주인이 미노스 왕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서 에번스는 궁전에 1000여 개가 넘는 방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이 궁전을 미노타우루스 신화 미로의 배경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유적을 가면 사실 돌 무더기 외에 볼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궁전 터의 규모와 프레스코화 등을 통해 미노아 문명의 흔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크노소스 궁전 관람을 마치고 시티 투어 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항구에는 아테네에서 온 페리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제가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오고 나서 다른 블로그 글을 보면 정말 지중해 섬 여행은 크루즈가 베스트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크레타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3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배로는 9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하지만 크루즈로는 전날 로도스에 갔다 다음날 크레타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통비와 시간을 따진다면 지중해 섬 여행은 크루즈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또 값도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요. 하루 동안 섬을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항구에서 멀리 있는 유적지는 가기 힘들고요. 밤 풍경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루즈를 한 번만 가지 않고 2번이나 3번 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몇 시간 여행으로 기항지의 모든 곳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유명한 묘비명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나무 십자가와 소박한 무덤에는 그 유명한 묘비명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에서는 크레타 시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푸른 바다도 볼 수 있고요. 이윤기 번역으로 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을 때 원작의 작품성 못지않게 이윤기의 번역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는 듯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 미나스 대성당에 왔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가장 크고 그리스 전체에서도 규모로 손꼽히는 성당입니다. 1862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866년 크레타 혁명으로 중단되었다 1895년 초에 완공했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샹들리에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19세기 오스만 지배 시절에 이렇게 화려한 종교회 성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민족주의 광풍이 몰아칠 무렵에 이 성당 건설이 크레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 미나스 대성당을 둘러보고 베네젤로 광장으로 갔습니다. 크레타는 제4차 십자군 전쟁에 나선 베네치아에 점령당합니다. 그 후 400여 년간 베네치아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베네치아 흔적이 있습니다. 모로시니 분수, 시립미술관, 시청 건물 모두 베네치아 건축물들입니다. 성 티투스 교회는 비잔틴 교회인데 1922년에 복원됐다고 합니다. 기념품 가게를 보고 베네치아 항구로 왔습니다. 쿨레스의 요새는 과거에는 무기고와 감옥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박물관입니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베니젤로스 동상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면서 본 한국 풍경입니다. 셔틀버스를 타지 않는다면 이런 컨테이너 선적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크루즈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볼 나폴리오에서도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루즈에 귀가하면 승무원들이 웰컴 홈이라고 해줘요. 크루즈에 잘 귀가했습니다. 크루즈가 크레타 헤라클리온 항구에서 멀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크레타를 방문했을 때는 로도스 섬의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사실 큰 감흥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크레타의 역사를 알고 나니 다음에 이 섬을 방문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이 섬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레타 섬의 음식 문화도 한번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중해 섬은 당일 여행으로는 충분히 보지 못할 것 같고요. 갈 때마다 새로운 탐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